만능통장이란 별칭과 함께 화려하게 등장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가 출시 3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뜨거웠던 가입 열풍은 사라졌고 오히려 외면을 받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ISA가 처음 나올 때 만능통장이라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ISA는 그 하나의 통장에 네. 뭐 예금, 적금, 채권, 펀드, 뭐 파생상품인 ELS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을 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좌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만능 통장이다, 만능 계좌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과거에는 이 그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을 예를 들어서 재형 저축이라든지 세금 우대 저축이라든지 금융상품 하나에 그 어떤 세제 혜택을 부여했는데요. 그렇죠. 이 IS 통장은 통장이라고 하는 계좌라고 하는 그 바구니에 여러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놓고 거기 바구니에다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제 좀 변경된 것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년간 매년 한도는 2천만 원까지, 5년간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ISA 통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는 일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네네. 일몰이 연장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가입 대상 혜택도 좀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개선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일몰을 3년을 연장하는 그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서 네. 이제 가입 대상도 좀 확대시켰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이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작년 소득과 지금 소득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에만 가입 자격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최근 3년 전까지 소득 신고를 한 사람은 가입할 수 있도록 이제 자격을 완화해 줬습니다. 네. 바로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휴직자라든지 네. 경력 단절자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서민형, 농민형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200만 원까지 줬는데 그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여줬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도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혜택이 늘면서 가입자가 좀 늘어났나요? 네, 가입자는 이제 2016년 이게 3월에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0개월 만에 240만 5천 명이 이제 가입을 그렇죠. 했습니다. 엄청 많이 가입 네,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서서히 줄다가 보니까 네. 1월 말 현재로 한 지금 214만 명,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해서 한 11%가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만이 있어서 해지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래픽에서 확인을 했지만 네네. 꼭지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가입자가 줄고 있는데 네네. 역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 네네.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투자한 상품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네.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탁형인 경우에는 투자자 자신이 상품을 선정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되는 건 일임형. 네. 일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회사가 제시한 상품이거든요. 네. 이 상품의 어떤 평균 수익률을 보니까 2016년도의 경우에는 한 1.5%. 네. 그러니까 뭐 연 개념으로도 이제 작은 그러니까요. 부분이고요. 또 이제 2년 후가 지난 작년 네.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한 11.8%로 좀 높아졌는데요. 높아졌네요. 오히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2.3%밖에 안 됐습니다. 네. 또 현재 이제 조금 어떤 투자 환경이 좋아져서 네. 1월 말 기준으로는 5.1% 정도 됐는데요. 네. 이거를 연수익으로 따져보니까 1.7%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수익률이 기대만큼은 상당히 이제 적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다소 기대와는 멀어진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이 낮아도 이 ISA 또 다른 장점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비과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혜택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느끼는 체감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서민형인 경우 5년간 400만 원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
그 면제 혜택을 주거든요. 네. 그럼 400만 원에 대한 면제 혜택이 한 62만 원이 되고 그렇죠. 5년간 따져보니까 1년에 12만 원 정도 아. 되는데 400만 원 이자 소득을 서민이 또 이렇게 다 얻기는 쉽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어떤 뭐 가입 메리트가 장점이 좀 이렇게 많이 퇴색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IS가 신탁형, 일임형 두 가지로 나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신탁형 ISA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몰렸잖아요. 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ISA를 이렇게 출시할 때는 네. 많은 국민들이 투자형 상품을 많이 좀 가입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투자 수익도 얻어서 국민 부자가 되게 증식하겠다 그렇죠. 이런 그 생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은행 중심으로 ISA가 판매되는 구조다 보니까 네.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신탁 위주로 가입하는 그런 숫자도 많고 금액도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져 보이고요. 네. 또한 그로 인해서 이제 실망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좌가 이게 크게 또 성장하지 못하고 해지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IS 계좌 상품이 영국과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영국과 일본에서는 국민 재테크 상품이다 이렇게 네네. 사랑받고 있다는데 네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한이 많이 이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16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상은 이제 위험한 상품도 가입할 수 있고, 네. 16세 이상은 예금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무기한으로, 그러니까 기한이 없이 우리는 그렇죠. 뭐 3년간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게 5년간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기간이 없이 무기한 다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소득 내에서 다 예금할 수 있고 투자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그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떤 주니어형, 예를 주니어형 따로 이런 상품도 네. 개발이 되면서 주니어들이 청소년들도 많이 가입하고요. 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한 1,100만 계좌가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런데 우리는 한 200만 계좌가 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도 상당히 그 선진국인 일본이라든지 영국에서는 이러한 IS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상황이면 ISA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네네. 말씀하신 해외 사례처럼 뭔가 당근책이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제 혜택을 먼저 준다든지 네. 더 확대해 주고요. 또 하나는 가입을 이렇게 제한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하게끔 한다는 것도 이제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제 혜택과 뭐 이런 그 가입 완화도 필요한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네. 하나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ISA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해가 좀 높아져야 되고요. 네. 또 금융사들도 투자 수익률을 좀 높여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러한 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만능 통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